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핵 문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미사일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발사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계속 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또 미국은 괜찮다고 계속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화 안 났다고 또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뭐 풀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상황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의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요새. 아니, 나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하세요? 아니. 예. 뭐, 북한의 의도라든지 이런 걸 그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저번에 이제 처음 쐈을 때요. 그 발사체라고 불리는 거를 처음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꾸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어떤 대응을 정확하게 안 하면은 또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예측대로 실현이 됐어요. 예, 근데 이번에 뭐 4일날 쏘고 이제 9일날 5일 만에 또 쐈죠. 근데 그렇죠. 미국이 계속 뭐 신뢰를 깨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 탄도미사일은 아니다. 네네.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탄도미사일 아니라는 얘기는 유엔 대북 제재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그 신뢰가 안 깨졌다. 네. 그러면서 그 회담의 문호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게 북한한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것인가. 아직은 지금 그 움직이지 않겠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몇 방 좀 더 써야 되겠구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지금 또요? 아니, 오늘 13일 아닙니까, 벌써? 예. 그러니까 4일 쏘고 5일 쏘았고, 이제 5일 간격으로 쏜다 보면 내일 모레가 15일인데, 미국이 저렇게 꼼짝도 않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뒤로 우리 몰래 미국이 북한도로 협상에 나오라는 신호를 보내면은 조용해지겠지만,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은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저강도 도발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저강도 도발이라고 해도 처음 쐈을 때보다 9일날 쐈을 때가 사거리가 길어졌어요. 늘어났죠. 그러니까 더 길어질까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쏜다면은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해안에서 쏴가지고 240km, 300km 쐈지만 이번에 420km를 쏘기 위해서 서해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평안북도로.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쏘면은 그게 이제 좀 더 일본 가까이 다가가니까 조금 일본이 가만 안 있죠. 그러나 이제 서해안에서 평안북도에서 자기네 내륙을 관통해가지고 동해 앞바다로 떨어지게 만드니까 거리는 충분히 나오는데 일본한테는 위협이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직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계속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해봐. 아직은 나는 제재할 생각도 없고 회담에 나갈 생각도 없어. 이런 신호를 보내면은 아마 다시 동해안으로 나와가지고 좀 사거리가 제법 나오는 걸 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더 길어지면은? 그렇죠. 지금은 트럼프가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지만 일본 열도 가까이 자꾸 뭐가 떨어지면은 아베로스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트럼프도 제 입장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기 전에 아마도 미국이 북한을 좀 불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미국이 북한을 불러낸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일까요? 그럼 또 만나자 이런 신호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셈법을 바꾸는 문제가 셈법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북한도로 모든 걸 내놓으라는 그런 식의 협상은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 아니에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근데 이제 조금은 미국이
바로 셈법을 바꾸라는 말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네.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해줄 테니까 북한도 좀 성의를 보여라 하는 정도의 얘기를 주고받으면 북한으로서는 좋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담을 해보자. 그러려면 실무 접촉을 개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미국도 물밑에서는 그런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 장관님께서는. 정상적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도대체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예.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미국 폴리티코라는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뭐 화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보는데 화가 안 났다. 뭐 일반적인 거고 신뢰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정 장관님의 예측에 좀 부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대화의 그 문호는 열려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근데 대화의 문호가 열려 있다는 말이 때때로는 그 나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네가 태도를 바꿔서 다가와 하는 뜻으로 할 때 말할 때 대화의 문호는 열려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이게 그 물밑 대화를 접촉할 의사가 아직은 적은 거 아닌가. 한 방 더 맞아야 한 방 더 맞은 뒤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걱정이 이게 북한이 만약에 또 한 발 더 쐈어요. 더 싸우면은 미국 입장에서 이거 봐라. 이래서 그냥 판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나요? 이게 그런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요. 기운가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적어도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로서는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작년이죠 벌써 2018년 부터는 남북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걸 징검다리로 삼아서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네. 북미 정상회담을 2번이나 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판을 엎어버릴 수는 없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했던 거 도대체 그런 정도의 정책 판단을 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지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를 해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시켜야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 안 깰라고 자꾸 화 안 났다고 그러고 신뢰한다고 그러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골치 아픈 상황이군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렇죠. 요번에 그 두 번째 쏜 게 탄도미사일로 만약에 이제 그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면은 유엔 안보리로 끌고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탄도미사일로 기술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면은 안보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리상.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국방부나 우리 국방부에서 계속 정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시간 끄는 거 보면은 결국 그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것까지는. 다음번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지난번 미사일이 날아간 궤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그걸 미국이 굳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다 정확한 것은 정밀 분석을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자꾸 밀어놓으니까 우리 국방부로서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북한한테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겠다 이거지 회담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들면 북한은 또 쏜다. 그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뭔가 움직임이 없었다는 뜻이고 계속 뭔가 이게 안 쏘고 시간이 지나간다면 물밑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두 번째 발사체를 쏘고 나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식량 지원 문제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지원 하겠다는 게 이제 둘이 합의가 된 내용인데 북한이 어제 메아리 우리 민족끼리 이런 데서 우롱하지 말라, 생색내지 말라,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기분 나쁘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인도적 지원 가지고 생색내면서 그걸로 무슨 네. 남북 대화를 재개한다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 설마고 하려면은 개성공단 조업 재개 예. 같은 큰 덩어리를, 치고 나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지금 인도적 지원도 미국한테 허락받는 처지인 것 같은데, 네네. 비건도 다녀갔지만은, 네. 앞으로 좀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좀 치고 나와줬으면 좋겠다. 쌀은 쌀이고 그건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면은 뭐 받겠는데, 아, 그래요? 그거를 생색 내려고 하지는 마라. 생색 내려고 하면은 우리도 안 받는다. 그런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조용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예. 금강산 개성공단 열어라. 예.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이 반응이 이제 뭐 실제로는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겉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뭐 투정을 부린다고 하면은 이 야당도 이렇게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뭐 이래저래도 부담이고 저래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걸로 생생내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생생 안 내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쌀 지원도 뭐 식량 지원도 뭐 1, 2만 톤 줘가지고는 진짜 생색이 안 납니다. 그러려면은 저게 지금 150만 톤이 부족하다고 국제 농업기구들이 좀 현지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그 중에 뭐 한 3분의 1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뭔 얘기를 치고 받죠. 그러나 뭐 1, 2만 톤, 밀가루 10만 톤 이렇게 되면은 그건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정부가 뭐 보수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네. 설득을 해야죠. 이 얘기는 조금 의외였어요. 이 미국이 북한의 선박 YG 어니스토를 납포를 했다.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북한 선박이 불법적으로 뭐 석탄 수출하다가 덜미를 잡힌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근데 이게 또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억류가 된 거라면서요. 아니 이제 미국이 대북 압박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사실 뭐 잡힌 것이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네. 압류를 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은 이제 최근이죠. 네. 곧 발표가 임박할 거라는 걸 다 얘기를 하고, 그때 4일날인가 뭐 미사일 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요걸 예견을 하고, 시점을 맞춘 측면도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하는 거 보면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일석삼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미국한테 회담 빨리 하자는 메시지도 있고, 네. 남한한테는 미국하고 계속 공조만 하지 말고 네. 별도로 좀 남쪽 독자적인 목소리도 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선박을 납치해가지고 무슨 뭐 조사를 하고 망치를 주겠다고 한다면은 네. 그보다 더 큰 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망신 주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고 예. 그런 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좀 지난 얘기지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서 사실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잖아요. 시점으로 보면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 장관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너무했죠. 너무했어요. 예.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해야 상대방이 움직이더라. 미국도 그렇고 예. 남한도 오징어 세게 밀어붙이니까 조금 더 망신 당하기 전에 빨리 자라라는 메시지죠. 그래도 이렇게 달래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까, 북한은? 어찌 하겠어요. 아니 북한을 구박하고 궁지에 몰아놓으면 더 난리를 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예. 참 어렵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